대통령 때 공을 그렇게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을 여사를 이름을 팔고 다녀도 됩니다. 어제 저희 JTBC와 인터뷰를 했던 명태균 씨. 저희만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전방위적으로 언론사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집을 드나들었다. 총리를 누구로 할지 제안했다. 이런 주장을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펼친 건데요. 주목되는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 자신을 털면 대통령이 다친다는 경고와 협박인 겁니다. 이 말을 두고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 명태균이 제2의 최순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의 허세인지 혹은 정말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이고 감당이 되겠냐 이거 아마 대통령실 향해서 던진 발언으로 보이는데 정광재 위원님, 예. 허풍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허풍이어도 너무 이 허풍이 세갖고 예. 뭔가 정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의구심을 낳을 정도로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은 걸 훔치면 도둑이라고 하지만 나라를 훔치면 뭐 영웅이라고 하는 옛날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떤 뒷배를 믿고 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다닐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자신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팔고 다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나가는 어떤 사람도 저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가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로 들리다가도, 그런데 또 이 지금 얘기하고 취재했던 내용들이 일부는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이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믿고 또 어디까지 믿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저는 그래도 뭐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99% 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99% 허풍이다. 글쎄요, 저는 일정 부분 그 통화 녹취나 문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인 것들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100% 허풍이나 뭐 소위 여권 측에서 얘기하듯이 과대망상이나 이런 걸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내가 들어가면, 나를 잡아가면 한 달 내에 뭐 하야든 탄핵이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다른 기자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뭐 한 100가지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취임 이후에 소식 끊겼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텔레그램 여사와의 문자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도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명태균 씨 이야기대로 내 말이 틀리면은 맞지 않다면 고발해라. 근데 고발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바로 그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왔던 이야기들 뭐 3억 6천만 원 영수증 들고 갔는데 못 받고 대신에 재보선 공천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냥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 이제 더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는 뭐 내가 더 좋아서 천공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까지를 동아일보 인터뷰하고 해서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천공이 날아갔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더 그에 앞서서 천공이 있긴 있었구나, 뭔가 역할을 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잖아요, 설명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동안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이게 정말 점점 사실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들을 오히려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뭔가 속 시원하게 반응을 못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게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무슨 비선 실세가 달리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기 전과까지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뭔가 그 소통을 하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심각한 위기라고 보여지고, 본인이 막 주장하고 있는 큰소리 치고 있는 것들, 총리 추천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잡혀간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이번 국감에서 지금 그 제보자인 강혜경 씨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감이 아마 이 사실을 제대로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자신의 이제 공이 크기 때문에 친분을 외부에 말해도 괜찮다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때 그 공을 그렇게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을 여사를 이름을 팔고 다녀도 됩니다. 사회적인 우리 이권 사업에는 하시면 안 되고요. 대통령 여사 뭐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 김용남 의원님, 예. 저 당당한 태도의 근거가 무엇일까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태균 씨 이야기가 정말 허세고 허풍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구속을 해야 됩니다. 당장 구속영장 여기서 만들으라면 당장 제가 칠 수 있어요. 일단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들어서 명예훼손한 게 있죠.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 대통령 부부에게 달라고 해서 받아온 게 아니라면 내가 공천 줬으니까 세비 절반씩 1원도 틀리지 않게 나한테 내놔라 그래갖고 한 1억 가까운 돈을 받았잖아요. 그 공천 명태균 씨가 받아다 준 게 아니라면 사기잖아요. 사기죄.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됐던 사기죄가 됐던 구속영장에 칠 수 있는 범죄 사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왜 안 잡아넣어요? 정말 허풍이라면 당장 잡아넣어야죠. 제가 보기엔 앞으로 며칠 안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치느냐 안 치느냐를 보면 명태균 씨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검찰의 앞으로의 이제 대응을 보면 알 수 있고 거짓이라면 이 자리에서도 영장을 쓸 수 있다. 제가 당장 쳐요 지금. 김영현 의원님, 예. 거짓이라면 이 자리에서 영장 발부도 되나요? 그 정도 사안이면 지금 제일 먼저 불거진 게 공천 대가로 세비 반을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안은 충분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른 사안에 비춰보면은. 근데 지금 영장 구속 수사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김태균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이면 탄핵된다. 거기에 말은 생략돼 있지만 구속 수사 감당하겠나라는 저는 예. 구속 수사 감당하겠나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건으로 구속을 하면 감당 못할 텐데라고 하면서 그 이란의 발언이 내가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에 셀 수 없이 다녔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도 했고 무슨 말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거짓이면 나를 고발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보태보면 이제 명태균 씨가 정말 희대의 무슨 사기꾼이 아닌 한은 뭔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딜을 하자는 거거든요. 나 불구속 수사해. 그 공천 대가와 관련된 수사.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을 거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로 밝혀진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명태균에 대해서 대통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고 아울러서 이 공천 대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고 네. 그렇게 한다면 아마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대통령실의 입장을 잠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찾아와서 처음 만났고 엉뚱한 주언을 해서 소통을 끊었다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뭐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사항 외에는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없겠습니다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의 전제는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것이 모두 진실이라면이라는 가정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신빙성 없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꾸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정황적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된다면 당에서도 어떤 입장 발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가장 잘 압니다. 당사자니까요. 만일에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당연히 고발이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했다고 특수부 한 개부가 전원이 투입해가지고 1년여간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인데 이게 허위 사실이면 지금까지 가만 계시겠습니까? 네. 자, 야당에선 그래서 비선 실세란 말도 나왔고요. 제2의 최순실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등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는 등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 아닙니까? 명태균 씨 등 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김건희 씨를 통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인사 개입, 인사농단을 했다거나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 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인 얘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신빙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가 궁금해지는데 김용남 의원님. 네. 2016년에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는 게 지금 야당 일각에서의 주장인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로 보세요? 일단은 2016년도 기억을 되돌려 보면 당시 해외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가 귀국하면서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기소되면서 범죄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탄핵까지 이어졌는데 명태균 씨를 제2의 최순실이라고 지칭하면 최순실 씨가 엄청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 국회의원 세비를 반씩 또박또박 받아간 적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영부인과의 통화 내용을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이렇게 들려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명태균 씨는 전혀 양상이 다른 좀 인물인 것으로 보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명태균 씨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신빙성 없다고 선을 확 긋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떤 조사라든가 사실 확인 같은 게 이루어지죠. 사실 당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될 텐데 당원인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자체 조사는 물리적으로 힘든 거죠. 다만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우리 당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한 뒤에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김윤정 의원님. 네. 저 선택이 뭘까요? 한동훈 대표는 뜸 좀 들이지 말고 빨리 민심을 좀 예. 제대로 따랐으면 좋겠어요. 계속 민심 얘기만 하면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우유부단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이번에도 독대는 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부결을 의원들한테 부결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가지고. 그럴 거면서 독대는 왜 하자고 했어요. 독대해서 부결시킬 텐데 이번 한 번만 봐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나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여당 대표라고 하는 분이 뭔가 좀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당대회 때. 박력 있는 리더십 이런 얘기했어요. 리더십 공부했어도 우리가 박력 있는 리더십이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었는데 뭔가 새로운 어떤 리더십 유형을 만들어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정말 답답한 모습일 뿐이죠. 그러나 민심을 제대로 따르겠다라고 한다면은 다음번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대표가 부결을 요청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의 당론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번에 소위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부표를 던진 것도 아닌 것 같단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외적인 경우에 지금 어떤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진 셈인데 내 표 더 오는 것은 저는 문제 없는
다음번에는 반드시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 여론조사 불법적인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천 개입, 또 하나가 아까 공직기강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뭐 부정한 돈이나 뭐 이권 개입 관련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게 어쩌면 또 다른 건으로 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더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마냥 부인한다고 될 문제냐. 그러면 그 교집합은 다 김건희 여사인데 특검법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통과될 것이다. 이런 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민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 한동훈 대표가 뜸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왜 저를 카메라로 잡으셔갖고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많이 웃으셨어요. 예, 여기 저 워딩 정확한 워딩은 제가 알기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참석자의 이야기고 아, 그래요? 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연장되는 관계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라와 당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워딩입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뭐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해 왔던 것처럼 나라와 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동훈 대표가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취임 한 70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간의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에 이 문제가 돼왔던 지나치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바꾸기 위한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 뭐 결과물을 내놓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심과 국민 눈높이는 정치인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걸 따라서 그 길을 갈 것이고 선택도 그 민심과 국민 눈높이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어제 발언 그래픽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정광재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약간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참석자의 발언이고 네. 그에 대해서 나라와 당에게 잘 되는 방향으로 민심을 따를 것이다? 네, 선택할 것이다. 예. 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었다고 정광재 위원은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